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로그램은 포토샵 CC 한글 버전입니다. 뭐 이미 영어 버전은 지금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몇 개 올라갔죠? 또 한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글 강좌도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포토샵에 다른 컴퓨터에 한글 포토샵을 설치를 해서 지금 강좌를 찍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 아주 포토샵에 대한 기본 개념, 뭐 픽셀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강좌는 영어 버전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참고하세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치시면은 나중에 포토샵을 배우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항상 꼭 익히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강의 계획은 일단 먼저 그 기초 강좌를 해서 여기 상단 메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대충 알아봐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구 상자, 도구 모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법은 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쪽 부분 레이어 부분, 레이어도 있고 뭐 채널 있고 이랬는데 채널 같은 경우는 좀 기초 강좌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뭐 문자 같은 거 정도 수정하는 정도 그런 거에서 마무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가 끝나면 이제 기본기 기기 해가지고 편집 작업을, 간단한 편집 작업을 진행하면서 부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 또는 반복 연습 이런 방식으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이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강좌가 몇 회에 걸쳐 진행되겠지만 그 강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더 있는 중고급 강좌를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계속 이곳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연속적으로 무기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는 그 강좌가 하나 진행될 때마다 간단한 뭐 작품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피부를 보정한다거나 뭐 몸매를 보정한다거나 이런, 그렇게 짧게 해서 하나의 작품을 하나의 강좌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참고하실 거는 이런 외국인 얼굴이 있습니다. 외국인 얼굴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크지가 않아요. 피부 보정이나 어떤 이런 걸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델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찍어 놓은 사진은 없고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것 외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촬영한 사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에서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미지들은 거의 다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강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면 처음에 만날 수 있는 화면이 이런 화면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려면은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화면의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곳 기초 강좌를 보고 오셨다면 아마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해상도가 72, 오늘은 그냥 72로 합니다. 폭이 가로가 1920 픽셀, 높이가 1080 픽셀입니다.
만약에 인쇄물이나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할 때는 밀리미터, 밀리미터로 또는 센티미터로 놓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가 아마 제일 적합하겠죠? 그리고 이곳 해상도는 300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모니터상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픽셀로 맞춰서 1920, 1080 풀 HD 비디오에서는 풀 HD 영상의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제작을 누르면은 이렇게 새로운 문서가 열립니다. 이곳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면은 배경 나오죠? 종이 배경 그 색상은 흰색입니다. 물론 여기서 색상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Alt Delete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원래의 흰색으로 Alt Delete 흰색으로 놓고, 자, 이게 바로 새로운 문서 만들기죠.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열기. 열기는 뭐냐? 기존에 작업했다가 저장한 것, 포토샵 파일, 편집을 진행하던 파일이죠. 그 파일을 저장했던 걸 불러올 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은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레이어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을 진행하던 파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이미지 파일은 열기 파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들은 JPG 파일 내지는 PNG 파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PNG 파일은 뭐냐면 배경이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여기 유튜브란 글자가 있는데 아이콘인데 이것 외의 흰 부분은 투명한 색으로 지정해서 저장할 수가 있는, 그게 바로 PNG 파일입니다. 나머지 일반은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다 알 수 있는 JPG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파일들은 불러오기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꽃을 처음에 새로 만든 문서로 끌고 불러드리려면은 이곳에서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동 툴이 선택된 상태여야 됩니다. 이렇게 끌고 이 문서로 가죠. 레이어가 아니라 이 문서에서 오면은 그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보이냐면, 자, 얘는 닫겠습니다. 내가 만든 문서가 방금 전에 갖고 들어온 그 나비와 꽃이 있는 이 이미지가 기존에 만드는 문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작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사이즈를 변경할 텐데 비율을 눌러보면 실제 지금 새로 만든 문서는 요 사이즈고 그 불러 들어온 문서 이미지는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하게 쓰려면은 부분 사용해도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 물론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들은 이 부분들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있는 메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만 진행할게요. 닫기 하면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선택되어 있는 문서, 이게 만약에 선택되어 있다면은 닫기 하면 닫아집니다. 이렇게 모두 닫기 했으면은 전체 이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이렇게 나열되죠. 그러면 그 탭들이 모두 닫기 하면 모두 닫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일에 저장을 누르면은
현재 이 문서는 저장이 안 돼 있죠. 새로 문서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온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이제 작업하던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장을 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테스트라는 이름을 적고 저장을 누르면은 얘는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죠.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저장한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이 똑같은 파일을 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때, 지금까지 그 같은 파일이지만 이 부분부터는 다르게 좀 작업을 해가지고 요걸 별도로 저장하고 싶다 그랬을 때 테스트 2 저장 이러면은 테스트 2가 저장이 됐죠. 이게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인쇄 이런 거 인쇄에 필요한 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종료하면 포토샵 자체가 종료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Q. 네. 그리고 이제 편집 보면은 다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여기 7, 획 그리고 여기 변형 이런 것들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7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배경색도 바꿀 수 있지만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곳에다가 이 레이어를 다른 색깔로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선택하고 여기서 7를 누르면 전경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바뀝니다. 7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하나 레이 하나를 또 만들고 사각형 툴을 선택한 다음에 쫙 드래그를 해서 선택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사각형의 테두리에 라인을 집어넣을 겁니다. 선을 넣을 거예요. 흰색 선을 포그라운드로 놓고 편집해서 아까 7 밑에 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입니다. 선. 이거를 6픽셀, 픽셀은 자기가 이 문서에 맞게 지정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8픽셀의 두께로 라인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이 레이어죠. 이 레이어도 나중에 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칠하기와 획,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영문에서는 스트로크. 획을 해봤습니다. 다음, 자, 이제 이 사각형, 그, 라인으로 된 사각형을 축소를 시켜보겠습니다. 변형의 비율. 이 상태에서 쭉 적당한 크기에서 엔터. 그러면 이 사이즈로 크기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에 변형의 회전.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모서리로 가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엔터. 이게 회전입니다. 이곳에 왜곡, 원근, 뒤집기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메뉴 한 번으로 그 예를 들어 가로 뒤집기 이렇게 가로 뒤집기가 되죠. 또 다시 세로 뒤집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변형에 있는 요것들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자유변형 컨트롤 T인데 일반적으로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하거나 회전하고 이럴 때 이걸 많이 씁니다. 컨트롤 T.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 회전할 수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 이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놓고 엔터 치면은 여기 있던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다 끝나갑니다. 다음 이미지 모드 보면은 여기도 상세히 나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RGB 모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인쇄물 같은 거 작업할 때는 CMYK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인덱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거 여기는 뭐 굳이 지금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포토샵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음에 이제 이 조정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명도 대비, 레벨, 곡선, 노출 이런 것들은 이제 밝기와 대비 같은 거를 이렇게 주로 많이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색상 관련된 거, 채도를 떨어뜨리고 뭐 채도를 높이고 낮추고 뭐 흑백을 만들고 색상의 균형을 맞추고 이거는 이제 색상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색상을 반전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 조금 더 이제 뭐 그라디언트라고 그라데이션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좀 색상을 극적으로 뭐 변화를 준다고 하는 뭐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과거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입니다. 물론 사진 촬영은 제가 했고요. 자, 여기 아까 봤던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대비하면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죠? 네. 주로 이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 거는 뭐냐면 이미지 크기 확인. 이 이미지의 크기는 해상도는 350dpi에 28.56cm에 19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픽셀은 3936 픽셀에 2628 픽셀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캔버스 크기, 이미지 크기고, 캔버스 크기는 뭐냐면 해상도는 변화 없이 이 도화지, 이 문서의 크기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크기. 지금 현재는 이 이미지 자체 하나가 문서기 때문에 얘를 바꾸게 되면 이 이미지 자체가 커집니다. 근데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새롭게 그 이미지들을 추가하고 뭐 글씨를 치고 했다면은 아마 그 맨 밑에 있는 배경이 되는 그 캔버스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은 또 키웠다면은 아마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또뭐 옮기는 작업을 해주고 해야 되겠죠. 대부분이 처음에서 계획을 해서 문서를 처음부터 사이즈를 정하고 만들지 중간에 바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캔버스 크기입니다. 복제, 이미지 회전 안 했죠. 이미지 회전은 이 편집에 있는 것들은 선택된 레이어에 해당돼서 그것만 바뀌지만 이거는 이 문서 자체가 회전됩니다. 이미지 회전하면은 90도 바꾸면 이게 이미지 자체가 회전이 됩니다. 컨트롤 Z 취소.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복제는 뭐냐면 이것과 똑같은 문서, 작업하던 파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레이어가 많이 있는 작업하던 파일도 복제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확인 눌렀을 때 복제가 됩니다. 똑같은 게 복제가. 이렇게 해서 이 문서는 또 다르게 편집을 하고 이 문서는 또 다르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부분은 특별히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레이어 작업할 때 또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새로 만들기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새로 만들기 레이어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지 여기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자는 여기서 뭐 크게 할 게 없습니다. 문자는 여기 있는 문자를 사용하면 될 거고요. 필터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전에 이 필터를 하나를 썼으면은 그 필터가 맨 위에 이렇게 하나 남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가우시안 블러면 이렇게 흐림 효과죠. 제일 많이 씁니다. 컨트롤 Z. 이것을 흐림에서 가우시안 블러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강도를. 아마 이 흐림 효과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편집 작업을 하면서 아니면 그 보정 작업을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흐리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해제하고 필터 같은 경우는 그냥 선택을 하고 설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사용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자신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기본 작업, 이 기초 작업 끝난 다음에 이제 기본 편집 작업을 진행할 강좌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다 같이 해볼 겁니다. 나머지는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그 표시,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컨트롤 R 해가지고 자에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정밀 편집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걸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표시 안내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하지 않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가려집니다. 이런 용도의 그 보기 부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창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 포토샵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패널들은 다 이곳에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레이어를 가린다면은 레이어를 해제를 하면 레이어가 사라지죠. 다시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이것들은 탭들은 다 이것만 레이어지 얘가 레이어는 아닙니다. 레이어와 함께 그 같이 붙여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른 것들이에요. 뭐 작업 내용을 볼 수 있는 거, 패스 영역, 채널 영역 이게 주로 여기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끊어서 붙여 놨습니다. 자, 강좌를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강좌를 최대한 20분 내외로만 진행할 계획이므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 도구 부분을 진행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